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궁금한 점이나 영상으로 찍었으면 좋겠을 만한 것들 있으면 남겨달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어떤 분께서 도안과 어울리는 실 찾기, 실을 구입하는 기준, 선호하는 실 성분이나 브랜드가 뭔지 궁금하다고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뭔가 뜨려고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거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안과 어울리는 실 찾기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취미 뜨기 하는 분들하고 직업적으로 뜨기 하는 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취미로 뜨기 하시는 분들은 도안을 구입하고 원작에 사용된 실과 비슷한 굵기, 비슷한 성분을 중에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서 뜨시잖아요. 근데 저처럼 도안을 만들어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 도안에 있는 도안에 맞춰서 실을 찾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안과 디자인은 다른 거거든요. 도안은 어떤 옷을 떠놓고 그 떠놓은 옷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도안이고요. 디자인은 내 머릿속에 이제 구상한 걸 실로 떠서 어떤 옷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라는 건 그 뜬 옷의 디자인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내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걸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취미뜨기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도안에 맞는 실을 찾는 거지만, 저처럼 직업적으로 도안을 만드는 경우에는 디자인에 어울리는 실을 찾는 경우가 있겠죠. 도안에 맞는 실을 찾는 것보다.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어떤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걸 떠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머릿속에 어떤 옷을 그리면서 그 옷의 느낌, 뭐 하늘하늘했으면 좋겠다, 찰랑찰랑했으면 좋겠다, 약간 묵직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뭐 기모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머릿속에 있을 건데, 그 머릿속에 있는 걸 현실에 그 같은 질감이나 느낌의 실을 딱 맞게 매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머릿속에 있는 건 없는 거, 실체가 없는 거. 근데 실체가 있는 거, 그 실체 없는 거는 무한대잖아요. 정말 없는 거에서 이 딱 맞는 실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도안을 만들어서 패키지로 같이 판매하는 경우는 디자인에 맞는 실을 찾는 게 아니라 실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을 정해놓고 이 실에 어울릴 만한 디자인, 이 실로 뭘 뜨면 예쁠까, 이 실로 어떤 무늬를 떠야 예쁠까, 이 실로 어떤 디자인을 떠야 잘 팔릴까를 생각해요. 그래서 도안을 고르고 실을 고르는 게 아니라 실을 정해놓고 디자인을 하고 도안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도안에 맞는 실 찾기라기보다는 실에 맞는 디자인 찾기가 맞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제 경우에 대해서는요. 또 실을 구입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을 먼저 정하고 디자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작가님들은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에 맞는 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수소문하고 찾아보고 떠보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팔기 적당한 실은 이거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얘는 뭘 뜨고 쟤는 뭘 뜨고 이런 식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실을 구입하는 기준은 저처럼 도안을 만들어서 패키지를 판매하는 경우는 팔기 좋은 실을 씁니다. 팔기 좋고, 그 팔기 좋다라는 건 재고가 넉넉한가, 수급이 원활한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재고와 수급. 재고가 떨어져도 빨리 수급이 되면 괜찮잖아요. 뭐 일주일 안에 실이 다시 들어온다, 이러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실로 뭔가 떠서 팔아야겠다 생각했을 때 재고와 수급,
공급이 잘 되는가. 아마 이 얘기를 하면 공방하시거나 패키지 판매하신 분들은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방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내가 그 뜬 색만 꼭 품절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떴는데 그 색깔만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작년에 뭐 뜨고 마음에 들어서 올해 다시 떠야지 하고 떴는데, 갖고 있던 실이 있어서 떴는데 그 실 단종됐대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옷을 뜬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판매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실이 없으면 팔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도안만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도안만 팔아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도안을 팔리지도 않고, 금액도 적고, 실을 같이 팔아야 저처럼 이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수급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처음에는 되게 막 화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네,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대체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요즘은 대체제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선호하는 실 성분이나 브랜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호하는 실 성분은 고급 소재는 뭐 다 좋죠. 캐시미어, 카멜, 베이비 알파카, 실크, 이 정도가 아마 최고급 소재일 건데, 그 소재가 좋고 그 소재로 옷을 뜨면 예뻐요. 예쁜 건 알지만 만약에 제가 입고 다닐 옷을 뜬다고 하면 그렇게 고급 소재로는 좀 꺼려져요. 왜냐하면 제가 옷을 조금 막 입는 편이기도 하고, 뜨개 옷을 입고 잘 나갈 일도 없고, 평소에 전 그냥 추리닝에 면티 입고 뭐 세탁기에 막 빨아도 되는 것들을 주로 입기 때문에, 이렇게 뜨개 옷 입는 것도요, 사실은 이거 영상 찍느라고 입지 평소에는 이런 거 안 입고요, 그냥 티 입고 있어요. 면티, 뭐 후드티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빨기 어려워요. 고급 소재는 좀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실일수록, 고급 소재인 실일수록 물에 들어가면 되게 흐물흐물해져요. 면이 아니고 울 소재 같은 경우 뭐 카멜, 캐시미어, 베이비 알파카 이런 성분의 실들은 물에 들어가면 정말 고급 소재는 녹아버릴 것처럼 흐물흐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손대는 것도 조금 무서워요. 내가 옷을 망칠까 봐. 그래서 제가 입을 옷으로는 고급 소재는 잘 사용하지 않고, 선물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좋은 실을 쓰죠. 그분은 곱게 입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급 소재를 쓰는데, 근데 선물하려고 뜨는 경우는 저희 작은 엄마 드리려고 뜰 때 빼고는 또 잘 없고, 제가 한두 번 조금 좋은 실로 옷을 떠서 줬는데, 안 입는 분이 계셨어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길이 줄여가지고 제가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고는 제가 입을 거로는 그냥 중간 정도, 뭐 울 80에 나일론 20, 뭐 이 정도? 그게 그냥 가장 무난한 70에 30, 뭐 이 정도? 그 정도 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뜰 거에는. 그리고 제가 입을 옷을 뜬다고 했을 땐 그렇고, 판매용으로 뭔가를 뜰 때 선호하는 건 이것도 적당한 가격, 너무 비싸도 안 팔리고 너무 싼 거는 또 쓸만한 실이 없고, 그냥 중간 정도, 한 볼에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울실 기준으로 했을 때 요즘은 한 볼에 10,000원도 저렴한 축에 속하더라고요. 보통은 15,000원 이런, 요즘엔 이렇게 실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경우는 이런 타레실은 가격이, 얘가 100g이어서 그런데 50g으로 치면 이게 한 올해 얼마였더라? 한 달에 기억이 안 나네. 한 15,000원, 17,0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50g으로 따졌을 때. 근데 얘는 100g이거든요. 기억이 안 나네. 네, 그 정도 가격, 한 볼에 15,000원.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실 중에 요거 그
슈퍼백이라는 실인데요. 얘는 50g에 26,000원이었는데 가격이 올라서 28,000원이 됐어요. 이 실은 제가 이걸 떴었는데 정말 맨살에 입어도 부드럽고요. 정말 좋은 실이에요. 그래서 이 실은 제가 해서 이건 뭐 제가 입으려고 떴다기보다는 이거 클래스 101 할 때 샘플로 뜬 건데요. 네, 이 실은 정말 좋아해요. 좋아해서 쟁여놓고 싶은 실인데 비싸서 많이 쟁여놓지는 못하고 이 실이 있는데요. 얘는 버진울 100%거든요. 보통 캐시미어, 카멜 이런 성분이 좋은데 버진울이 어떤 울이냐면 양이 태어났을 때 한 살이 되기 전에 그 양에서 처음 깎은 털을 버진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전에는 2차 세계대전 이럴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럴 때 군인들이 추운 데서 그 야영 같은 걸 오래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울 양말을 막 2겹씩 신고 그래서 수녀분들 또 여학생들이 양말을 떠서 군인들한테 위문품으로 많이 보냈었대요. 그리고 그런 뜨개를 해서 그게 보온성이 좋으니까 군인들한테 군수품으로도 많이 갔는데 전쟁통에는 이런 물자가 되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입었던 옷을 풀어서 다시 뜬 옷을 입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그러니까 한번 떴던 옷을 풀어서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래 버진울의 의미는 그 양털을 처음 깎으면 양들은 보통 방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털에 뭐 엉덩이 부분에는 똥오줌도 많이 묻어 있고 지푸라기 같은 것도 많이 묻어 있고 그러니까 양에게서 갓 깎은 아무런 손질을 하지 않은 상태를 원래 버진울이라고 했었대요. 근데 지금 버진울은 어린 양에게서 첫 번째로 깎은 최상급의 울을 버진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 양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은 세척도 하지 않은 막 오줌 냄새 똥냄새 나는 그걸 버진울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그 전쟁 때 군 한번 떴던 옷을 풀어서 재사용하는 옷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울은 재사용 울이 아닙니다 라는 뜻으로 버진울이 사용되면서 현재는 고급 소재로 불리고 있죠. 버진울이 네, 뭐 TMI지만 그래서 이 버진울 이 실 정말 저는 좋아하고요. 다른 실들도 실은 저는 다 좋아요. 예쁜 실, 색깔 고운 것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어떤 실이 더 좋다 이런 거는 잘 없죠. 쓸 수만 있으면 뭐 다 쓰고 싶죠. 사실은. 근데 제가 주로 쓰는 실은 선호하는 브랜드라는 게 제 거래처가 도매 거래처가 한 군데 있거든요. 도원모사라고. 그래서 그 도원모사에서 취급하는 실을 저는 써요. 특별히 어떤 브랜드나 어떤 업체를 선호해서 거기 걸 쓴다기보다는 그냥 거래처에서 취급하는 실, 올해 이 실 새로 나왔어요 하면 그 실 쓰고 우리 이번에 이 실 들여와서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실 쓰고 뭐 이렇게 폭넓게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가끔 제 도안을 구입하신 후에 실 추천해 달라는 문의를 좀 받거든요. 뭐 아미티에 샀는데 그 원작은 면 100% 실로 떴는데 울실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쓰는 실이 한정적이에요. 거래처 한 군데고 거기에서 쓰는 실들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원작이 3mm면 3mm 굵기로 뜰 실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밖에 답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써본 실이 생각만큼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써보지 않은 실을 추천하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이건 의외라고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제가 굉장히 다양한 실을 많이 써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쓰는 실은 정해져 있어요.
다양하게 써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원모사에서 취급하는 실 외에는 제가 요즘은 누가바님이 실을 수입한 이후에는 누가바님 실을 좀 가끔 쓰기는 하지만 새로운 도안을 만들 때는 주로 도원모사에서 하는 실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기 좋은 실로 떠야 제가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바님, 그래서 주로 누가바님네 실은 예전에 떴던 옷들, 예전에 만들어놨던 도안을 다시 떠볼 때는 이제 누가바님네 실을, 여기는 거의 약간 사심뜨개의 마음으로 실을 쓰고요. 직업뜨개일 때는 요 도원모사에서 취급하는 실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왜 나무님은 다른 업체랑 일 안 하냐, 그러면 다양한 실도 써보고 좋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간관계에 좁고 이렇게 막 다양한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굳이 지금 거래처가 있는데 굳이 다른 업체를 거래할 이유,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취급하는 실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실을 쓰고 싶다, 이 정도의 실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심뜨개는 그 누가바님 샵에서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도원모사 사장님들하고는 인연이 되게 길거든요. 오래됐거든요. 세 분이 동업을 하시는 건데, 그 중에 한 분을 그 도매시장에서 직원으로 일하셨던 분인데, 직원으로 일할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도리님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미도리님이랑 시장에 실 사러 가서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랑, 그러니까 인사만 주고받고 하다가 한참 그렇게 지내다가 어쩌다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사장님이, 지금은 사장님이고 그때는 직원이었던 분이 생각하는 그런 뜨개 문화라던가 뜨개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저희랑 생각이 되게 비슷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시장 어느 매장에서 예쁜, 근데 사실 지금도 좀 그래요. 어떤 가방이 좀 예쁜 디자인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다 똑같이 뜨고, 근데 사실 그게 가방이라는 게 그 디자인이 그 디자인 경우도 많긴 하니까, 특별히 이걸 누가 개발했다 이런 건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 휩쓸려 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 휩쓸려 가고, 또 다른 게 하면 또 우르르 해서 또 그걸 다 떠놓고,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책도 너무 막 카피해서 주고,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것도 그렇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아는 형들이랑 동업하려고 하는데, 독립해서 이렇게 차리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일을 꽤 오랫동안 했었죠. 네, 지금도 같이 일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유대감이 이렇게 많이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랑, 지금 제가 다른 업체랑 만약에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 완전 비즈니스 관계인 거잖아요.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너는 얼마 뭔가를 만들어서 줘,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관계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업체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막 칠판 한가득 뭔가 그 비전에 대해서 쭉 적어 놓으시고,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니 도안을 몇 개씩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 못할 것 같다고. 왜냐면 제가 옷을 한 달에 한 벌 떠서 도안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데 3-4개도 아니고 그 이상 수량을 말씀하셨거든요. 전 그걸 못할 것 같다 했더니 직접 뜨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 시켜도 된대요. 근데 다른 사람 시켜서 떠서 뜬다고 해도 어쨌든 내가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제가 다른 업체랑 거래한다고 해도 그 업체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뭔가 주고받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준 만큼 너도 날 줘. 이런 식일 건데 도원모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막 계산적이지 않은 분들이어서 제가 거래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고 해야 되나? 제가 막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뭔가 얘기할 때도 이걸 나무 씨 이거 해줘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무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되게 조심하면 오래 알고 지냈지만 여전히 서로 조심하고 서로 조심하긴 하지만 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허심타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그런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예, 계속 그 도원모사에서 하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너무 TMI였나요? 네, 그래서 제가 시를 고르는 기준은 직업 뜨개인이 시를 고르는 기준은 팔기 좋은 실, 재고가 넉넉한 실, 수급이 잘 되는 실. 이 정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도원모사에서 취급하는 실. 이렇게 너무 기대하신 답변하고 다르겠죠? 네, 그런 실을 사용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 트리2라는 실로 요즘에 뭘 뜨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실을 옷을 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실이 좀 오돌도돌한 느낌의 실이어서 코바늘 소품 정도, 이걸 미도리님이 비스티에, 코바늘 비스티에 뜨고 또 블랭킷 같은 걸 뜨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올 여름에 제가 아르메리아 가디건을 뜨고 이걸 여름 버전으로 떠보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좋아하던 실이 있었는데 그 실에 아이보리가 단종됐어요. 그래서 쓸만한 대체의 실을 찾다가 이 실로 떠보면 어떨까 해서 큰 기대 없이 떴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트리2로 뜬 실인데요. 달라붙지 않고 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 다시 시험뜨기 해서 이런 요크는 아니고 네, 하여튼 요 무늬를 떠봤는데 또 무늬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디자인을 위한 실을 고르는 게 아니라 실을 고르고 디자인을 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을 어떤 실로 뭘 해야겠다 싶으면 이 실에 어울릴 만한 무늬의 시험뜨기를 계속 해요. 뭐 레이스 무늬도 떠보고 지금 이건 레이스 무늬를 떴었고 레이스 무늬 떠봤으니까 뭐 배색도 떠보고 꽈배기도 떠보고 여기에도 사실 꽈배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에 어울릴 만한 무늬 시험뜨기를 여러 가지를 해보고 그 무늬를 뜨면서 이 무늬로 어떤 디자인이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시험뜨기 한 게 요거였는데 여름에 좀 무난하게 뜰 수 있는 게 줄무늬 옷이잖아요. 근데 제가 줄무늬 옷은 작년에 더스티 프로보라고 스트라이프를 뜬 게 있어서 스트라이프이긴 느낌은 나지만 그 딱딱 떨어지는 줄무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떠봤는데요. 요건 좀 토끼 같지 않나요? 토끼. 요거는 안뜨기로 보이게 떴고 얘는 겉뜨기로 보이게 떴는데 이게 조금 더 입체감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떠보고 그 다음에 요 무늬도 한번 떠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카롤이라는 실로 시험뜨기만 해놓고 옷은 안 떴던 무늬인데요. 이게 바바라 지워커 책에 나온 무늬예요. 예, 바바라 지워커의 두 번째 무늬집인데 이 중에 그리고 요 무늬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답답해 보이잖아요. 답답하다기보다는 이렇게 겨울실로 떴을 때는 따뜻한 느낌인데 여름실로 뜨려니까 조금 더 간격을 넓혀서 이런 시원한 느낌 나게 무늬뜨기를 요거를 떠본 다음에 작게 떠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크게 또 떠보고 이렇게 뜨면서 어떤 디자인이
있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떠요. 그래서 레글런이 나을지 요크가 나을지 세딘 슬리브가 나을지 탑다운이 나을지 보텀업이 나을지 계속 시뮬레이션 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 옷을 완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예쁘고 편하게 뜰 수 있는가. 이런 무늬 같은 경우는 요크로 뜨기 좋은 무늬예요. 이렇게 요크가 세로로 무늬가 커지는 요크도 있고 이렇게 가로로 늘어나 코를 늘리면서 무늬 뜨고 또 코 늘리고 무늬 넣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가로로 코 늘리면서 넣기 좋은 무늬라서 이거는 요크를 뜰 생각이고, 그래서 이렇게 떴는데 그러면 이게 요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단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중간에 걸러뜨기가 있어서 이렇게 단수를 3개가 여기 큰 이렇게 길게 보이는 게 사실 2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수를 확인하느라 다시 또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떠서 이게 요크의 요 중간에 들어가게끔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요크를 연달아 2개 뜨긴 좀 그러니까 드롭 숄더 이건 더스티 프로버라는 옷인데 이렇게 어깨가 넓고 처지는 디자인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무늬를 뜨면서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요. 사실 옷이라는 게 소매 없는 옷, 소매 있는 옷, 앞트임 있는 옷, 앞트임 없는 옷, 뭐 이렇게 4가지 정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분이 되고 또 소매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요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소매와 몸판인데 이 사이에 경계선이 따로 없죠. 이러면은 요크, 레글런 같은 경우는 몸판과 소매가 분리가 되어 있죠. 얘는 가디건인데 이렇게 몸판과 소매 사이에 그 경계선이 있죠. 세로 경계선이 있으면 레글런이고 세딘 슬리브는 여기 이렇게 소매 모양에 따라서 세딘 슬리브냐 레글런이냐 요크냐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데 그거를 소매가 없게 뜨느냐 있게 뜨느냐 앞트임이 있게 뜨느냐 그래서 그런 걸 결정하고 하나하나씩 결정을 하면서 뜨거든요. 그리고 제가 도안을 만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도안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도 그 디자인을 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글런, 이게 사실 제일 도안 만들기 까다로운데요. 레글런인데 꽈배기 무늬인 경우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앞에 V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V넥 코가 늘어나면서 여기 무늬도 계속 달라지고 몸판의 레글런 무늬 따라서 또 이 부분도 계속 달라지고 몸판과 소매의 코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작 무늬도 다르거든요. 그럼 소매가 레글런 늘림을 하면서 늘어나는 이 부분의 무늬도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만든다고 하면 제가 만들었던 디자인 중에 이게 에반스 프로버랑 아란 탑다운 이렇게 2가지가 탑다운 레글런 이면서 꽈배기 무늬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다 차트 잘 안 보이네. 이게 다 차트를 이거를 사이즈별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판, 소매, 뒷판 차트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사이즈가 6가지예요. 그럼 6가지의 앞판, 소매, 뒷판 차트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아란 탑다운 같은 경우도 차트 너무 밝아서 안 보이네. 차트 이렇게. 근데 요크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해요. 만들기가 페이지 수도 적고 금방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도안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할 때 도안을 만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수월한 방법을 이제 궁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만들 때 그런 것도 조금 좌우하는 편인데 제가 탑다운 레글런 꽈배기 무늬로 뜬 게
도안을 안 만든 게 아직 2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게 아마 옷을 여러 벌 떴는데도 아직 도안을 못 만들었어요. 되게 오래전부터 한 2-3번씩 뜬 옷들인데 그게 제 생각에는 저는 저 자신은 부정하고 있어요. 저는 왜 내가 그 도안을 계속 못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차트 만들기 싫어서 계속 도안을 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도 꼭 도안을 만들어야겠죠. 네. 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뜨개 디자이너가 실을 고르는 현실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팔기 좋은 실, 그리고 재고가 넉넉하고 수급이 잘 되는 실, 그리고 실을 고르고 나면 그 실에 어울릴 만한 무늬들을 계속 뜨면서 디자인을 구상한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구상하고 실을 고르는 게 아니라 실을 정해놓고 그 실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구상해서 옷을 뜨고 그 옷을 또 도안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짧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그 디자이는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이 보통 제가 영상에 가끔 뭔가 입고 나왔거나 했을 때 도안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댓글 남기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도안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뜨는 것까지는 그래도 금방 할 수 있어요. 도안 대충 탑다운 같은 경우는 시작 후 정해놓고 뭐 무늬 뜨면서 해서 그냥 내가 막 입을 거다. 그럼 도안 없이도 그냥 막 떠서 어떻게든 뜰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보고 뜰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옷을 뜨는 시간만큼 더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뜰 때 뜨기 직전에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뜰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뜨실 수 있을까요? 뜨실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고 뜨려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뜰 수 없잖아요. 다른 분이. 저는 뜨는 사람이니까 알고 뜨는 거지. 모르는 분들이 뜨면은 보고 뜨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끔 이제 도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댓글 달리면 한숨이 좀 나와요. 이거 보고 이렇게 뜨실 수 있겠어요? 못 뜨죠. 저도 다시 보면 이게 뭐라고 쓴 거지? 이러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그 뜨개 디자인을 해서 이게 도안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한번 짧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자꾸 곁다리로 빠져나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실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